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밤 11시 40분 시작합니다. 또 방송을 안 하기에는 서운하고 일요일에도 간단하게 저는 일요일에는 대형주 좀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인 사진을 사실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지난주 사실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조정이 너무 깊었어요. 깊어서 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한 5%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LG전자는 3거래일 동안 7% 가까이 빠졌죠. 실적 발표 날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장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멘탈 관리만 잘 한다면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다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주요 지표, 뉴스 체크, 한국 증시 리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거는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해드리고 데이 트레이딩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에 간단하게 올려드릴 거고 오늘은 대형주 한 3개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오늘도 1324명, 어제 기준이죠. 1300명대가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 이번 주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흐름은, 가장 중요한 흐름은 월요일, 화요일 확진자 추이거든요. 뭐 사실 기저효과가 더 중요하죠. 지난주가 계속 1300명대가 유지가 됐는데 여기에서 늘어나면은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에 더 강세를 띨 수밖에 없고 그게 조금 한 1100명대, 1200명대로 줄어든다면 반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강했었던 테마인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본주택, 최재형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이런 대선 테마주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은 대형주들 중에서 주도주가 없잖아요. 예전처럼 뭐 철강이 주도주를 한다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주도주 섹터일 때는 테마주가 사실 뭐 이렇게 특별히 강한 게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주도주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테마주에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주제의 주주를 저도 이제 매번 정리를 해드리니까 사실 조금만 조정 올 때 정리를 해두고 매수를 해두면 큰 상승이 있거든요. 최소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금요일날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죠. 1.3%나 크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오랜만에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좋지 않았고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도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국채금리가 지금 1.2%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1.29까지 떨어졌었지만 다시 1.3%대로 올라서면서 오히려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는 좀 한 1.15%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국채금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 1.35%로 이 정도가 오히려 좀 낮다. 오히려 너무 낮으면 경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의 우려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성장주에도 충분히 좋은 만한 수치다. 그래서 어쨌든 1.3에서 1.5 사이 정도 유지되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급등하거나 급락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사실 최근에 좀 높아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폭은 그래도 뭐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정도면 그래도 다행이고 더 오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팔았죠. 1조가 넘게 팔았고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 수급들이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좀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결국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같은 거는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지만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 대유행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그런 것들이 시장 리스크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난주에 뭐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거래일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이 왔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나스닥이나 이런 다우존스가 지난 금요일에 반등한 것처럼 외국인 시장에도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한 721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뭐 어쨌든 조정 정도로 보였지만 뭐 어쨌든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은 큰 동향은 없습니다. 일요일이다 보니까 뭐 크게 주목할 만한 뉴스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확진자의 3분의 1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고 결국엔 수도권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4차 대유행이 뭐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경기 좀 둔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2인이 3인 이하죠. 그러니까 2인 6시 이후에는 2명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기존보다도 어쨌든 대폭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4인이었잖아요, 최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줄어들고 어쨌든 많은 제한이 있겠고 저 같은 경우도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 행사를 그동안에는 50인 이하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4단계에서부터는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매출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작은 규모도 그런데 엄청 크게 행사나 학회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큰 타격을 2주 동안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도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겠죠, 올림픽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림픽 관련된 수혜주는 이제 크게 도드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매년 좀 있긴 했었는데 중계권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축소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쿄도 지금 한 600명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전체적으로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세 있는 거 맞다. 아직은 잡히진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백신 접종자가 이제 우리도 50대 이상부터 지금 맞는다고 했죠,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백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뭐 이런 소강 상태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단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에도 강세가 된다면 최소한 월, 화, 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확진자 수가 12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다시 뭐 하락하거나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로 보유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좀 수익 났을 때마다 정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반대로 원전 관련된 주가 이제 월요일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놓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특별히 주말에는 이슈는 없었고 그냥 뭐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도 뭐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택 관련된 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겠지만 뭐 건자재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뭐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 정도 언급이어서 크게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고요.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발인하고 나서 뭐 유언 선친의 유언을 공개했다고 하죠. 뭐 세상을 밝혀라 뭐 이런 내용 소신껏 하라. 그래서 뭐 전에는 예전에 기사에서는 뭐 약간 그 부친이 조금 정치를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 한번 주가가 꺾이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최재형 관련주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최소한 오픈베이스나 뭐 서한이나 이루원 정도에는 관심을 가져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6명이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문순 관련주나 양승조 관련주는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뭐 의미는 없었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폭락을 했겠죠. 월요일에 완전히 소멸이 되겠죠. 그렇게 어쨌든 이재명 씨 관련된 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KBO 그 야구협회에서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리그를 일시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콘택트 주에는 사실 좋지는 않죠. 이런 뉴스들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던 오늘 드디어 이제 지금 정도 떠나지 않았겠나요? 한 11시 46분 되니까 그 아마존 CEO죠. 브랜슨이 이제 첫 우주 관광.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같이 찍은 사진도 지금 트위터에 게시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매수를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주들은 꼭 하나는 제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캔코아든 세트랙아이든 AP 위성이든 꼭 하나 이상은 보유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건 뭐 특히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니고 칭하윤이라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뭐 거기가 정리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 뭐 삼성전자 같은 이제 같은 경쟁사 입장에서는 뭐 아주 조금의 작은 호재라도 되겠죠. 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살펴보면은 이때도 특이사항은 없는데 결국에는 원전 발전소 그다음에 핵융합 에너지 결국 원전 관련된 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진단키트주가 강하지만 결국엔 진단키트주는 일시적인 거고 결국엔 원전주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선주자들 야당의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는 다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에요. 여전히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엔코, 큐로컴, 큐롤디스 같은 경우 신규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백신 과제 선정됨에 따라서 뭐 두 종목의 상한가를 가는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뭐 슈마시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날도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도 새벽 방송이죠. 그때도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고 순환매로 그날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뭐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키트주가 그날도 강했고, 원전의 이제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뒷부분을 또 보면은 뭐 이재명식 기본주택이라든지 최재형식 관련주, 이재명식 관련주, 그다음에 뒷부분은 또 다 진단키트, 이렇게 여전히 진단키트가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강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상승세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엔코나 크로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백신 사업, 그 자회사가, 스마젠이라고 자회사가 백신 사업 정부가 이제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은 매주 일요일은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크게 눈에 띄는 대형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두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7월 4일에 소개했던 5종목 추천드렸던 대형주 중에서는 나머지들은 사실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에 좀 타격을 크게 받았고요.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그래서 뭐 DB하이텍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유의미한 수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추천드렸던 것들 중에서는 효성첨단 소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7월 4일에 일요일에, 지난주 일요일에 추천한 이후에 13%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효성 삼형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LG이노텍 얘기도 좀 말씀드리려는데, 저는 원래 이제 LG전자를 전장 기업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우선시하는 기업이고, 그 아랫단에는 이제 LG이노텍이 전장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좋게 봤는데, 최근에 메타버스랑 계속 엮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카메라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 렌즈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이노텍을 메타버스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증거사 리포트에도 보면은 메타버스 차세대 메타버스 수혜주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것도 고화질이 한 3시간 후쯤에 변환이 되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재무제표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연간 실적은 사실 상승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번 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 시즌에서 조금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전분기보다도 높으면은 그러면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아쉬워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원재재가 지난주 금요일, 어제죠, 어제 증시에서 상당히 높았거든요. 오랜만에 US 스틸이 8% 상승, 상당히 맥모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만약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은 다우존스도 강세였으니까 우리나라 철강주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항상 선호하는 세아베 스틸 오랜만에 가져왔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 목표가 최근에 상향 조정해서 4만 원대로 조정을 했었고, 뭐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지금 영업이익 대폭 늘어났죠. 영업이익률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세아베스틸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횡보 중이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괜찮고 외국인 수급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포스코도 같은 단에서는 볼 수는 있는데, 포스코는 좀 아쉬운 게 일단 대형주라서 저는 사실 좀 좋아하진 않는 거고, 배당을 생각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사실 대형주 자체는 매력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후실적은 괜찮다라는 리포트가 있고, 마찬가지로 2분기가 1분기 실적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래서 그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그 철강주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세아베스틸은 아무래도 1조짜리라서 좀 더 변동성이 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무겁다. 그 정도로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은 포스코 투자하는 게 낫고, 변동성까지도 이렇게 뭐 리스크 감소하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아베스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DB하이텍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도 괜찮게 나와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유망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보다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됐고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확진자 수가 1,300명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확진자 수가 전체적인 주가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호주에 따른 그런 다우존스 급등과 더불어서 2분기 그 가치주 쪽에 이제 실적 발표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오늘 철강주라든지 건설 쪽, 건설 자재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테마 쪽은 여전히 진단 키트, 원전, 뭐 기본 주택 관련된 테마 정책들, 그리고 이재명 씨, 최재형 씨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면 괜찮고, 대형주에서는 철강주를 한번 이번 주 월요일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외에는 여전히 뭐 콘택트주, 인터넷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왔는데요. 내일 새벽에 제가 뭐 데이트레이딩 종목엔 두 종목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하여튼 이번 주 장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이 빠진 만큼 또 그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두들 좀 희망을 갖고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